리세션은 제가 태풍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마지막 남은 고용시장은 어디서 부러질 거냐? 부동산 시장 거꾸로 질 겁니다. 진로우라고 하는 렌트 인덱스가 미리 있어요. 그거 이미 마이너스 들어갔어요. 그럼 수출 데이터까지 다 보고 5개만 봐도 주식 매크로에서는 실패할 가능성 거의 없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좀 잘 이해하고 돌아가는 이 금융시장 혹은 이 주식시장의 분위기, 이거를 알면 어떤 결정을 하기가 참 좋아요. 근데 네.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강 이사님처럼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근데 책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큰 판이 읽히지 않을 때는 피해라. 네. 이게 그럴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예, 아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인데, 주식은 보니까 자주 매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업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해요. 매일, 전업 투자. 예, 저처럼 증권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은 맨날 매매를 해서 생활비도 벌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저 증권 매매 아니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 그렇다고 보면 상황이 잘 안 읽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팔면 올라가고 사면 내려가고 그런다. 그럼 쉬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가지고서 1,000만 원 잃어서 4천만 원 됐어. 계속 그런 흐름들이 나와. 근데 뭔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자꾸 어디 가서 책 보고 뭐 유튜브 보고 하면서 계속 자꾸 들어가면서 그 시대를 다 까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상황이 완벽하게 지수가 충분히 빠져서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거나 경제 상황이 돌아 나가기 시작할 때 보는 지표들이 몇 개 있어요. ISM 제조업 지표, 소비 지표, 일드 커브 정상화, 리세션 판정. 리세션 판정은 늦게 나니까 실업 지표를 제가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금 뭐 안정적이지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사주 이동 평균이라든가 헤어컷, 그러니까 헤어컷이 아니고 해고자들 숫자가 막 늘어나서 그게 막 늘어나다 꺾이기 시작할 때 들어가셔도 주식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저도 매매에만 오리엔트 돼갖고 주식을 해보다가 큰 돈을 벌기 시작할 때는요, 100일 열리면 80일은 계속 자료만 보면서 놀아요. 아 그래요? 네. 단 한 번의 거래를 위해.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번 사놓고 뒤로 물러나 있죠. 이렇게 잘 내가 던져놓은 게 잘 되나 안 되나, 낚시 떡밥 보다. 아니다 그럼 기다려요. 그러다 더 안 태우는 거죠. 그런데 모멘텀이나 밸류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더 사죠. 그러면 1년에 매매 몇 번 안 하거든요. 툭툭 집어넣거든요. 그러고서 기다리면 어느 순간 남들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수익률에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매매를 붙이시고 또 트레이딩을 하실 때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이쪽에다 맞추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는 읽히지 않을 때는, 시장 읽히지 않을 때는 뒤로 빠지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보니까 뭐 똑똑한 사람, 뭐 배짱 좋은 사람 다 좋은데 관찰력 뛰어난 사람이 제일 잘해요. 아 그래요? 잘 지켜보는 사람. 이렇게 뭐에 대해서 지켜봐야 돼요? 뭐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주식, 삼성전자 주가만 계속 보는 거죠. 내가 찜해놓은 주식들에 네, 대한. 네. 그래서 제가 주식을 스토킹해라. 계속 진짜 변태처럼 따라다녀라 진짜. 네. 내려가도 따라다니고 올라가도 따라다니고 계속 다니다가 이거는 야 하이닉스가 적자 났는데 주가가 올라버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적자가 쇼크 수준으로 4조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6조 나와서 그럼 푹 꺼져. 그럼 한번 사면 단기적으로 1, 20%또 먹을 수 있고. 이게 재고 자산이 쌓이고 재고가 덤핑 처리가 되고 하이닉스 실적이 완전히 뿌그러지니까 반도체가 경기가 돌기 시작하네. 이러면서 관찰을 해보면서 그럼 이 포인트는 결국에는 독과점적인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다 비슷하구나 하고 가서 다 찾아보면 다 비슷해요. 한국전력도 적자 나면 주가 올라가고, 가스공사도 적자 크게 나면 올라가고, 독과점적인 기업들은 전부 적자 나면 다 올라가요. 독과점이니까 적자 나면은 가격 올리든가 뭐 그렇죠. 주고 하니까 이익이 다시 돌아가니까 바닥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논리만 하나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가 5년마다 플럭추에이션이 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때려박아서 먹을 수 있는 자리를 굳이 큰 노력 안 하더라도
D램 가격이 얼마고 지금 삼성전자가 GPT 챗 뭐 하는데 낸드가 어떻게 들어가고 DDR5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거 몰라도 그거 챗봇에다가 넣는 컴퓨터 좀 넣는다고 해갖고 삼성전자 주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 어림도 없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상황을 놓고 본다면 개인 투자가들도 이렇게 관찰력이 좋은 사람들은 이게 이런 거네?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하셨던 지금 CS나 SVB 은행 파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큰 어떤 금융위기의 어떤 전조 증상이라고 봤을 때 이 전조 증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어떤 위기가 닥치는 네. 그 길이가 그러니까 네. 간격이 네. 얼마나 될 것이냐 네.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게 역시 지금 이게 통계는 나와 있어요. 제가 갖고 있어요. 4분기 정도 과거 돼요. 데이터. 네, 다 평균 8번의 데이터 중에서 리세션이 들어가게 되면 평균 6분기 정도 최대 빠져요. 그러니까 리세션은 제가 태풍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태풍이 와줘야 남해안에 적조도 없어지고 공기도 따뜻해지고 수증기도 공급하고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풍의 특성은 열을 적도에서 북반구로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제트 비행기처럼 같은 거기 때문에 금방 지나갑니다. 태풍은. 장마가 아니에요, 이게. 디플레이션은 장마 같은 거라 정말 급급하고 정말 싫고 너무 진짜 지루하거든요. 네. 근데 태풍은 확 달려들을 때만 조금 조심하면 그 12시간 안에 한 번도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만 살짝 피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로 놓고 보면 리세션이라는 한 토막은 평균적으로 4개 분기더라. 기름은 6개 분기더라. 1년 반. 그거에 리세션의 판정을 내는 기준이 6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용, 넌팜 페이롤이 잘 되냐, 거기서 주는 월급이 충분하고 그게 금방 잘리지 않을 거냐. 요 3개가 핵심 고용시장이 3개예요. 네. 그리고 너 소매 판매, 너 쓸 수 있어? PC 너 충분히 쓰고 먹고 쓰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그거에 돈을 대는 재고 괜찮아?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그럼 공장 상황은 어떤데? 이게 리세션 판정의 6개의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ISM 제조업 지표 불어 선행. 이제 공장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장 하시는 분들은 리세션 이미 들어왔지. 소비 이거 괜찮다고 깝죽깝죽 됐죠. 이거 뭐 겠는데 네.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크레딧 카드 늘려서 그거 하고 있지. 빚내서 하고 리볼빙 하고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대출 쪼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억 쓴 다음에 카드값 1억 긁은 다음에 500만 원씩만 갚으면 20개월 해가지고서 그랬죠. 리볼빙 해줬습니다. 천천히 갚아라. 지금 그게 5개월로 줄었습니다. 아, 그 장기 분할 상환이? 네, 리볼빙이 5개월로 줄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랜딩 컨디션이 줄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은행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미국. 우리나라도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조금 있으면 이거 부도 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시중 불량자 나오는 거죠. 근데 정부가 나눠주는 돈이 언제 끝나냐? 이번 9월에 끝납니다. 학자금 같은 거 금방 끝나버리면 그거 되게 크거든요. 1.7조 달러가 이자와 함께 원금 상환이 되기 시작한다고 생각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토론이나 이런 것들 자동차 먼 데서 사던 거 이런 것들 지금 다 연체율 올라가고 있거든요. 소비가 증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축이 있지 않느냐? 익세시브 리턴. 그러니까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적정한 저축률이 요 정도인데 그 이상으로 저축됐던 것들도 3개월 후 그러니까 6월 달이면 다 소진됩니다. 그러면 저축 상황도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 지금 다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으면 소비도 줄어들게 돼 있죠. 그러면 마지막 남은 고용시장은 어디서 부러질 거냐? 부동산 시장 거꾸로질 겁니다. 6개월이나 8개월에 거꾸로져야 되는데 지금 건설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착공과 허가가 벌써 1년 2개월 전부터 뻐그러졌기 때문에 1년 6개월 전부터 뻐그러졌기 때문에 그거는 시차만 있을 뿐이지 최소 9월 달 찬바람 나기 전까지는 렌트도 내려갈 거고 다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가 내려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그게 리세션으로 좀 사실 뭐 PC가 됐던 여러 가지 지표들 가운데서 근원 네. 가운데 그 가장 크게 차지하는 그 주거비 네. 이게 사실 그동안 이것 때문에 이게 안 꺾여가지고 지금 골치 아팠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확 꺾일 수 있다라고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선행 지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뇌피셜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선행 후행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지으려면 정부가 허가 내줘야지. 그러면 허가 내주면 착공하지. 그럼 그 건수 합쳐보면 좀 이따 어떻게 될지 알고. 그러면 그 노동자들 고용이 어떻게 될지 알고. 그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용직 어떻게 될지 알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렌트도 진로우라고 하는 렌트 인덱스가 미리 있어요. 그거 이미 마이너스 들어갔어요. 그거 8개월 있으면 아마
렌트를 계속 까내리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자기 생활비에 자기 전체적으로 월급 버는 거에 60%를 집에다 넣어놓고서 중산층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상황이 유지될 거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관찰, 그러니까 지금 전조 증상이 맞는지 우리 저 강영현 이사가 얘기하신 뭐 CS나 아니면 SVB 네. 이것이 과연 위기를 예고하는 전조 증상이 맞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네. 내가 사야 될 때를 잘 골라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책에도 나오는데 보니까 그 뉴스와 리포트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보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상반된 뉴스들, 그다음에 그런 뭐 증권사의 리포트 이게 다양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떤 걸 취사 선택해야 될지 오히려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내공이 무지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뭐 일례로 그런 거 있어요. 단독 컬러. 손병호 게임이지. 단독 컬러. 인터넷 신문 컬러 뭐 이런 게 인터넷 신문도 좋은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한번 이게 내가 이 정보가 그래도 이 정보가 투자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 내용인지는 공부를 오랫동안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손해를 볼지 안 볼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게 검색해보면 보시면 돼요. 검색해보면 삼성전자 구글 트래픽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어.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막 리포트가 나오고 뭐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버려도 돼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예, 그래서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거를 쳐셔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트래픽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거 잘 찾아서 그거 이용하는 방법만 이용하셔도 내가 지금 접한 정보가 몇 명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졌고 이 정보의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뉴스에는 보통 요즘은 다 팝니다. 셀 온 뉴스, 그렇죠. 셀 온 실적, 공시 다 팝니다. 사람들이 되게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부터 시작하고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누가 뉴스를 보고 투자를 합니까? 뉴스 나올 거 예상되는 거 미리 가서 길목 지켜야죠. 그리고 나서 나오면 매도. 근데 이 뉴스도 이제 그런 것들 있죠. 오래 지속되는 뉴스. 예를 들어 삼성이 비메모리 투자하는데 결정 났다. 예를 들어서 EUV 장비 몇 대를 갖다가 삼성 어디 공장 평택 어디에다가 해서 어떻게 하고 국산을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뉴스죠. 오래오래 두고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챗 GPT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된다. 그런 거는 안 봐도 되는 뉴스. 그런 걸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발라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팔 때 또 아주 큰 키워드로 잡으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또 네. 보는 지표가 뭐 살 때도 물론 그렇겠지만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는데 다 호기심이 가긴 해요. 뭐 리딩, 레깅, 디버전스. 네. 근데 이 가운데서 증권쟁이가 사랑하는 금융시장 지표. 이건 우리 강영현 이사님이 보시는 지표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네. 증권쟁이들은 이 하루하루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 해가 없고 밤에 달이 없고 별이 없어도 내 계정계의 숫자는 찍혀야 되는 게 증권쟁이 영업맨들의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기는 시장이나 주식이 빠지면 쉬어야 되거든요. 고객님도 쉬십시오. 저 여행 좀 갔다 올게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잘려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주식이라는 게 내려가는 하락 포지션이라는 건 쭉 많이 내리다가 잠깐 반등하고 많이 내리고 잠깐 반등하니까 추세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잠깐 반등할 때 요거를 잘라 먹고 나와야 목숨을 부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타임스팬이 매우 협소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증권쟁이들은 그러면 언제 물 들어올 때느냐라고 하는 거, 증권쟁이가 너무 사랑하는 거, 유동성 지표. 소비 뭐 이게 경제 지표니까 유동성 지표. 그다음에 그 크레딧 임펄스 같은 거. 정부가 막 돈 밀어내는 거. 크레딧 임펄스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단기적으로 금융 시장을 봤을 때 너무 숏으로 치우쳐 있다거나 저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다이버전스, 레깅 이런 것들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 예시를 들었던 게 달러가 강세가 돼. 예를 들어 우리나라 환율이 막 치솟아요. 그럼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 이거에 대해서도 투표해 한번 이렇게 손들어 보라고 하면 반반 나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정확하게 과거 데이터로 보면 환율 올라갈 때는 주식 안 됐습니다. 빠져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될 때, 원화가 약세가 될 때, 약세가 될 때, 환율이 올라갈 그렇지, 때, 달러가. 네, 그때는 주식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야, 환율 올랐으니까 외국인 들어올 거 아니야. 나중에 보면 맞지.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왜 그렇게 폭등하느냐가 이유가 중요한 거죠. 글로벌 정세가 불안하니까, 중국이 불안하니까 우리 거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표들을 조금 찾아서 여러 개를 많이 알 필요 없다. 정말 중요한 개인 투자가들이 환율만 보고 삼성전자만 봐도 그 밑에 있는 기업들로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다. 그런데 매일매일 트레이딩으로 붙다 보니, 그러니까 50% 확률짜리, 80% 확률짜리, 이건 90% 확률짜리가 있으면 사람들은 이 세 개를 다 얼버무려서 다 끌어안으려고 해요. 그래야 확률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차트도 양봉 나고 돌아섰고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우리 좋아하는 거 크로스 네, 체크. 크로스 체크 기업 실적도 탄탄하고 뉴스도 나오고 누가 와서 유튜브에서 부황부황 했고 그러면 이제 이거 5가지 조건들 다 맞아버린 거야. 그럼 가겠지. 잠깐 올라가다 푹 빠져버리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반도체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ISM 제조업 지표만 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진짜 반도체 올라가냐? 못 갑니다. 삼성전자 끝났습니다. 욕 엄청 먹었죠. 그래서 네 그 근거가 뭐냐? ISM 제조업 지표가 지금 멀쩡한데 ISM 제조업 지표의 선행인 뉴 오더가 지금 빠그러지고 있으니 이거 50 미만으로 떨어질 거다. ISM 제조업 지표와 뉴 오더가 빠그러질 때 삼성전자가 된 적이 없다. 이건 저한테는 99%의 확률로 오는 지표거든요. 네. 정말 사랑하는 지표예요. 저기다 담아놓은 게 이런 거 정도만 보고 하셔라. 하루 이틀 수익 나는 건 모르겠지만 5년 6년 갖고 가신다며. 장기 투자하고 애들 대학 보낼 자금이라며. 근데 왜 맨날 매매하시는 거죠?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보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려면 이걸 사놓고 어떻게 내 돈이 여기 우리 아들 키울 돈인데 이거를 어떻게 안 봐요? 봐야지. 그런데 봐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안 볼 수 있거든요. 김장독에 김치가 썩지 않는다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런 지표를 찾아야 된다. 환율 되게 좋은 지표고, 금리 되게 좋은 지표고, 유가 엄청나게 중요한 지표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ISM 제조업지표,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 지표만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일치해요. 우리나라 수출까지. 그럼 수출 데이터까지 다 보고 5개만 봐도 주식 매크로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그거하고 조금 매크로 데이터는 안 좋게 나왔는데 주식은 올라버리고 그러면 막 속상하고 막, 그러니까 멀리 보면 일치하는데 너무 가까이 보니까 그걸 포기해 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걸 이 증권쟁이인 제가 정말 한 주먹 24년 주식하면서 한 주먹 이게 만진 거, 그거 이렇게 내보인 거거든요. 트레이딩하는 많은 방법이 있고, 저보다 트레이딩해서 뭐 100억 이상 버신 분은 저보다 많이 버셨겠죠. 오케이, 리스펙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 이렇게 한 주먹 내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들 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좀 쉽게 이해하고 따라서 할 수 있는, 네. 참고할 수 있는 지표 많이 볼 필요 없다. 예, 맞습니다. 확률 높은 것만 보자. 그 한 가지만 얘기하신다면 그게 고용 지표인가요? 그게 지금 뭐 말씀드렸던 트레이딩을 한다면 ISM 제조업 지표, 뉴 오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갖고,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을 장기 투자할 시기냐 아니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에쿠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에쿠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은 주식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채권 투자할 때예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할 때면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는 채권 투자하려면 증권사 가고 채권 사야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ETF 사면 돼요. 미국 ETF 국채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10위권 경제 국가인데요. 이게 다른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국가도 이렇게 잘 돼 있지는 않아요. 그냥 계좌 인터넷으로 스캔 떠가지고 내 거 계좌 주민등록증만 딱 하고 저거 하면 계좌 빡 터져가지고 그냥 바로 하는 거. 미국에는 계좌 트는데 2주 걸리거든요. 네. 답답해서 못 찾아. 그런데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채권 같은 거, 국제 같은 거 투자한다거나 이런 것들 하실 때는 인플레가 거꾸로진다 그러면 주식만 사려고 하지 말고 국채 사면 1%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이 25% 나고 TMF 같은 거 60% 납니다. 곱하기 2배, 3배니까. 그러니까
지금 TMF가 60% 났는데 그러면 당신들께서 내가 한 40%나 50%는 채권에 넣으라고 했는데 40% 넣어서 60% 수익률 내셨냐? 그런 거 있으시냐? 그럼 잘하신 거다 내 생각에.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를 마침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그 ISM 그 지표를 보든 했을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는 좀 쳐다볼 때가 아니라고 네,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을 때 주식 격언처럼 악재가 있을 때 이 가격이 되는 거니까 이 가격에 사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나 아니다 지금은. 횡보할 수도 있거든요. 주식은 오르고 내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횡보도 있습니다. 그럼 횡보하다가 지긋지긋하니까 팔아갖고 테마주 붙어버려요. 보상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6개월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옆에서 말 잘하는 저 같은 사람이 와갖고 아이 그 왜 챗GPT도 있는데 왜 그거 갖고 그래요. 그거 저거 하고 봐봐 이거 100% 먹었잖아. 그럼 거기가 혼란 그거 집어넣거든 고점에서. 그렇지. 삼성전자 갖고 있는 것만 또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게 사람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권쟁이들이든 누구든 주식하는 사람이든 있잖아요. 말하는 거 들어볼 때 저 사람 돈을 벌었을지 못 벌었을지 딱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와 시간을 얘기 안 하는 사람은 그 두 가지에 대한 변수를 고려 안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걔들은 보면 돈 없어요. 주머니 털어보나 마나요.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서 돈 막 잘 버는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한나절 1시간까지 생각하면서 뉴스 나오잖아. 얘들 털잖아. 뉴스 나오고 나서 이 새끼들 털잖아. 이거 받아야 돼. 이거는 털 뉴스가 아니거든. 이러면서 막 쳐삽니다. 그 30분 1시간을 진짜 밥도 안 먹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투자가들이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너무 막무가내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 예,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자기의 어떤 경험이랄까 아니면 통찰력 이런 걸 자꾸 키우는 훈련을 해야 맞습니다. 되겠군요. 예.